이화여자 대학교 경영대학 김성국 교수입니다. 제가 인문학과 경영학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가까워야 되고 또 인문학과 경영학의 지혜가 서로 통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어서 경영학자로서 인문학의 숲에서 뭔가 보석을 캐는 그런 어떤 작품을 하나 쓰면 어떨까 하던 차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괴테와 스티브 잡스의 대화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경영학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하신 이 CEO들이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대부분을 사람 관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20년간 GE의 CEO로 있었던 잭 웰치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티베이션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에 실제로 접목시키는 그 작업, 그 역할을 20년간 했더니 GE가 세계 제1의 기업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성공한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경영자는 그냥 이 매일매일 그 비즈니스 속에서 뭘 자꾸 찾기보다는 큰 인문학의 바다, 또 인문학의 숲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사람 관리를 할 때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의 희로애락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문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사람을 타이틀에 넣고요. 또 요즘 잘 나가는 세계에서 1등, 2등을 하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이 인문학과 경영학의 대표 주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넣고, 실리콘밸리는 이 인문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시장,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자가 어우러지는 그 타이틀을 좀 길지만 썼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체코 작가인데요. 독일어로 쓴 작품인데, 어느 날 세러리맨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딱정벌레로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가족 부양도 안 되고, 또 가족들이 처음에는 막 슬퍼하고 간호하다가 점점 이제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렇게 쓸쓸히 죽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악몽을 좀 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원들이 오늘도 회사를 가야 되느냐, 회사만 가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괴물로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을까, 그런 잠재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봉급은 받지만은, 그러나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보면은 회사원이 딱정벌레로 변했는데 아무도 어느 회사도 따뜻한 시선을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막 이게 결근한 줄 알고 막 그냥 회사 규칙에 따라 뭐 처벌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뭐 깜짝 놀라서 다들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 노동의 인간화 문제를 이 변신은 다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회사의 모든 성과라든지 또 성과를 내기 위한 CEO의 리더십이나 경영자의 어떤 그런 지도력 같은 것이 다 성과 그 자체에만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희로애락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정말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슬픈 그런 사고가 두 번 있었는데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19살 비정규직 청년이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큰 라면 먹어가면서 근무하다가 미처 진입하는 전동차를 못 보고 치여서 죽는 그런 사고, 또 최근에 서부 화력발전에서 이것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됐었는데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24살 청년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2인 1조 규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보다도 경영자가 얼마나 이런 그 비정규직이나 젊은 청년 이런 신입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를 반증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그냥 성과, 효율성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인재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프란츠 카프카는 이미 1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잘 음미해 보면 다 경영이 숨어 있고 경영자에 주는 경고와 또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은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그 문학 작가 헤르만 헤세, 이건 스위스 사람이긴 한데 동방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유명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다룬 건데요. 동방순례에 아주 모모한 유명한 이런 귀족들이 이런 종들을 잔뜩 데리고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지금은 100년 전 이상 상황이에요. 그때는 귀족이 있었고, 그런데 가장 위태로운 어떤 그 계곡을 지났는데 갑자기 레오라는 하인 한 명이 없어져요. 그런데 뭐 한 100명 가까운 종 중에 한 명 없어진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레오가 없어진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동방순례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중단되고 또 귀족들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실은 레오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레오는 다음 일정에 대해서 미리 다 브리핑하고 또 미리 다 이렇게 알아보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심지어 이 같이 가는 이 강아지나 또 고양이들을 다 케어하고 그들의 참된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때문에 리더는 하인이었는데 귀족들은 그걸 모르고 레오 있을 때는 편하게 잘 갔는데 레오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조직이 망가지냐, 이상하다 하고는 뭐 이렇게 여행을 중단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음미해보면 가장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그런 리더 한 사람이 없으면 조직은 무너진다, 뭐 그런 이제 암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야, 정말 문학 작품이야말로 경량하게 보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괴테와 스티브 잡스의 대화를 위해서 무슨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과 경영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스티브 잡스 자신도 대학에서 배운 인문학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로 아이폰을 출시하고 발표를 가졌을 때에 강조한 것이 이 아이폰은 인문학과 기술의 조화, 만납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을 할 때나 또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경영은 시작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소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행정을 하든 또 경영을 하든지
결국에는 현대는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조직에 활용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그런 탁월한 우수한 리더십 때문에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스스로 또 23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